2011년 1월 13일 김건희 여사는 미래에셋증권 직원과 통화를 합니다. 블랙펄 인베스트가 관리하는 자신의 주식 계좌에 20억 원을 송금한 지 2달 반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당시 통화 육성은 미래에셋증권 서버에 그대로 저장됐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김 여사는 거기에 내가 일단 40%를 주기로 했다고 직접 언급합니다. 그러자 증권사 직원은 많이 낸다고 반응합니다. 뒤이어 6대 4로 나누면 저쪽에 얼마를 줘야 하는 것이냐며 거의 2억 7천만 원을 줘야 하는 것 같다고 구체적인 금액까지 말합니다. 특검은 대화에 등장하는 저쪽을 블랙펄 인베스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블랙펄이 계좌를 맡아 주가 조작을 해 돈을 벌게 해준 대가로 수익 40%를 떼어주기로 했다고 본 겁니다. 수익 40%가 2억 7천만 원이라면 2달 반 만에 번 돈은 대략 6억 7천만 원으로 일부를 떼주고도 4억 원가량을 챙긴 셈입니다. 특히 특검은 증권사 직원과 통화한 바로 그날 김 여사가 은행 계좌에서 2억 7천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증권사 직원에게 말한 금액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단순히 말만 한 게 아니라 수익 배분을 실행하려 한 단서까지 나온 겁니다. 특검은 지난 6일 조사에서 육성 녹취록과 수표 인출 내역을 제시하며 경위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이치 주가 조작 미리 알고 계셨습니까? 특검은 오는 12일 구속심사에서 육성과 수표 인출 내역을 주요 물증으로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김건희 엑셀 파일은 계좌 관리인 이종호 씨가 보관해왔습니다. 김 여사는 계좌만 맡겼다며 모르쇠로 일관해왔습니다. 그런데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 육성에는 김건희 엑셀 파일에 적힌 계좌 잔고를 그대로 말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단위까지 정확히 읊었습니다. 주가 조작 일당과 핵심 자료를 공유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이어서 연지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종호 씨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불렸습니다. 이 씨가 대표로 있던 블랙펄 인베스트는 주가 조작의 컨트롤 타워로 지목됐습니다. 실제 블랙펄에선 김 여사의 계좌 내역과 잔고 등이 담긴 김건희 엑셀 파일이 발견됐습니다. 김 여사는 시세 조종을 모르고 계좌를 맡겼을 뿐이라며 주가 조작 일당과 철저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 육성엔 이와 다른 정황들이 담겼습니다. 2011년 1월 13일 김 여사는 증권사 직원에게 무슨 블록딜을 할 때 12%씩 뗀다며 수수료를 언급합니다. 또 잔고가 14억 7,227만 9,905원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무언가를 보고 있는 듯 여기 적혀 있는 걸 보니까라고도 덧붙입니다. 블록딜은 매도자가 매수자를 미리 정해놓은 뒤 장이 마감되면 시간 외로 일괄 거래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김 여사가 말한 블록딜 수수료 12%와 계좌 잔고 액수 등은 블랙펄이 관리하던 김건희 엑셀 파일 숫자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14억여 원의 금액인데도 이러한 단위까지 똑같이 말했습니다. 적혀 있는 것을 보니까란 말은 김 여사가 블랙펄로부터 받은 엑셀 파일을 보면서 증권사와 통화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특검은 주가 조작 일당과의 긴밀한 자료 공유 정황으로 보고 김 여사가 시세 조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네, 이 사안을 취재한 박현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본인의 육성으로 수익 배분 비율은 물론이고 금액까지 말한 것으로 확인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2억 7천만 원이라고 액수를 언급한 건 이 막연하게 40%를 주기로 했다는 것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수익 배분이 추진됐다는 걸 말을 합니다. 예. 이 40%라는 말에 증권사 직원이 이렇게 많이 낸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통상적으로 자산 관리를 맡기고 주는 수수료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특검은 주가 조작을 전제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수익 배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의했다는 건 김 여사도 주가 조작 사실을 알았다는 근거라고 보는 겁니다. 예, 이게 20억 원을 맡긴 다음에 한 2달 만에 이뤄진 통화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는 2011년 1월 13일에 이루어졌습니다. 2010년 10월쯤부터 이 주가 조작 일당이 관리하는 자신의 계좌에 20억 원을 보냈으니까 한 2달 반 정도 지난 때인데요. 배분하기로 한 수익을 보면 이 2달 반 만에 김 여사가 번 돈을 대략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 이 40%가
2억 7천만 원이니까 이 김 여사가 가지는 이 60%는 4억 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전체 수익은 보시는 것처럼 6억 7,500만 원이고요. 그러니까 2달 만에 33%를 넘는 수익을 낸 겁니다. 이 수익을 떼준다고 해도 김 여사는 결과적으로 2달 반 만에 이 4억 원 가량을 번게 됩니다. 예, 그리고 2억 7천만 원을 이게 녹취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실제 수표로 인출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증권사 직원에게 2억 7천만 원을 언급한 바로 그날입니다. 일단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2억 7천만 원을 주기로 했다고 말만 한 게 아니라 직접 수표로 인출까지 해서 실행에 옮기려 한 게 드러난 겁니다. 예. 또 하나는 계좌 이체가 아니라 수표 인출이라는 점인데 김 여사 측은 일단은 이 자산을 맡기고 수익 일부를 주는 건 정상적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정상적이라면 왜 계좌 이체를 하지 않고 번거롭게 수표 인출을 했느냐는 겁니다. 주가 조작 1단과의 수익 배분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주가 조작 일당이 가진 김건희 엑셀 파일 자료 그 속에 숫자가 있잖아요. 잔고가. 그 잔고를 1원 단위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읊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주가 조작 컨트롤 타워인 블랙펄에서 이 김건희 엑셀 파일이 나오면서 이 블랙펄이 김 여사 계좌로 주가 조작을 한 사실까지는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김 여사가 이 파일의 존재를 알고 있었느냐, 그러니까 자료까지 공유하고 있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였고요. 그런데 블록딜의 수수료 그리고 14억여 원의 잔고를 여기 적혀 있는 거 보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단위까지 그대로 언급한 게 드러난 겁니다. 예. 자료 공유까지 하면서 긴밀하게 소통했다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특검은 이 역시 이 주가 조작 사실을 인지한 근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거 뭐 그냥 기억해서 읊을 수는 없는 숫자 같은데요. 14억 7,227만 9,905원. 네. 네, 그렇습니다. 아주 특이한 점이 또 발견이 됐네요. 그제 소환 조사를 했죠. 네. 이런 자료들, 육성 파일 이런 것도 다 제시가 됐을까요? 네, 특검이 그 자리에서 제시한 걸로 알려졌고요. 하지만 김 여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집니다. 예. 본인의 육성인데다가 2억 7천만 원이란 큰 돈을 이 수표로 뽑은 것까지 기억하지 못한다는 건 쉽게는 납득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물증까지 제시를 했는데도 혐의를 부인하자 특검은 한 차례 조사를 끝으로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물증이 나왔습니다. 그 사안을 취재한 박현주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